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요. 세미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The Value of Green Medicine입니다. 녹색의학의 가치이죠. 녹색의학이 도대체 얼마나,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값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녹색의학은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녹색의학의 학문적인 깊이는 우리가 어떠한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자로도 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탄생한 그날부터 녹색의학은 함께 해왔으니까. 그 시간을 짧게 5,000년, 길게 6,000년 잡아도 어떻게 6,000년을 60분에 함축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해보죠. 예, 1분에 1,000년씩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녹색의학이 주는 가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녹색의학이 우리의 어떠한 유익이 되는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일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녹색의학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장 동력을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렇게 녹색의학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걸 받겠다,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크게 눈을 뜨시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녹색의학은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도 알려줍니다. 그러한 깊은 가르침이 우리 녹색의학에서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녹색의학협회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쭉 써져 있는데 Green Medicine Association of New Zealand, 녹색의학협회, 뉴질랜드의 이니셜 대표를 따면 GMANZ,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지만즈라고 합니다. 지만즈.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만즈 그러면 뭐라고요? 예, 협회라고. 예, 약속한 겁니다. 예. 이 지만즈는 녹색 식물에 기초를 해서 건강과 삶과 삶의 패턴을 혁신적으로 바꾸는데 함께하는 전문 의사분들, 또 거기에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또 거기에 관련된 전문 정부기관들이 연합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간단히 저희 소개를 마쳤지만 너무나도 벅차오를 수 없는 아주 감동이 있는 것은, 지난 2월에 고돈 이사장님께서 뉴질랜드에 오시고 난 뒤에 여기 정말 내가 서로 통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현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고돈 이사장님이 꿈꾸는 그 꿈의 월드, 깊은 산속 올달샘을 또 봐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이 문화재단이 이 산속의 올달샘을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또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대체보안의학이나 통합의학이나 자연의학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공부하는 학생분도 계시고 전문 의료인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경이 어떻게, 무슨 동기로 여기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하나, 헬스라는 건강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에 관심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녹색의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헬스입니다. 그래서 이 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 또 이상하게 글자들이 써 있어요. 예. 여러분,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종교에 대한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 성경의 이러한 말씀 하나를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만약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을 너무 사랑해서 창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열매는 너의 음식이 될 것이고 그 이파리는 너희들의 약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과연 맞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거기에서 시작을 해보는 것이죠. 조금 요 뒤에 나오는 슬라이드는 조금 전문 의료 용어들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갑자기 혈압이 오를 수도 있고 심장이 박동박동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도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비티라고 하는 것은 당뇨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당뇨병으로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당뇨병은 타입 1, 타입 2가 있어서 소아당뇨와 성인당뇨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성인이 된 후에 당뇨가 되시는 분들은 당뇨의 가장 기본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팬크리아라고 하는 췌장이 있습니다. 췌장에서 이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혈액 속에 당 성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특히 굵은 혈관 같은 건 괜찮은데 가는 혈관은 끈덕끈덕하며 막힐 수가 있죠.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가난 가는 혈관이 눈이나 브레인이나 이런 데 있거든요.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괴사가 되고, 그 다음은 정말로 생각하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죠. 자, 42세의 여성분이 당뇨병으로 고생하시고 68세의 남성분이 당뇨병으로 고생하시고, 자, 이런 환자들에 대한 케이스는 오늘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요 밑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메디컬 허브라고 돼 있어요. 허브가 뭐 사용하나 보다. 여기 보니까 댄더라이언, 민들레네요. 리코라이스, 감초네요. 여러분 혹시 민들레가 우리나라만 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감초는 우리 것이야, 신토부리,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식물은 국경도, 연령도, 인종도, 피부색도 초월합니다. 그죠? 다음, 니틀이라는 허브, 쐐기과에 속하는 풀입니다. 퍼니그릭이라는 허브, 마시멜로, 초코파이 속에 들어가나요? 마시멜로라는 허브, 빌베리, 블루베리구나.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렇게 친숙한,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가면 한 잔의 주스와 한 잔의 티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저런 게 무슨 의학일까 생각하시겠어요? 자, 다이아비티의 저희 그린 메디신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허브라는 식물들을 사용하는데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니그릭입니다. 퍼니그릭은 어떠한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하이포글리커믹이라고 하는 첫 번째 양리작용입니다. 하이포라는 단어는 뭘 끄집어 내리는 것이고, 글리커미는 혈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딱이네요. 저거 먹으면 당뇨병이 치료가 되겠네. 뿐만 아니라 퍼니그릭은 하이포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내려옵니다. 저런 게 있었어요? 있습니다. 다음, 마시멜로는 우리 장기가 이러테이션이 나서 발진을 일으키거나 서로 성이 났을 때 진정시키고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양리작용으로 디뮬슨트라고 합니다. 다음, 빌베리입니다. 빌베리는 바로 이렇게 생긴 거죠. 여러분들은 이 열매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식물과 열매의 생김새를 보면 우리 몸에 어디에 써야 되는지 잘 알아요. 얘 어떻게 생겼어요? 눈동자.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이거 먹으면 눈에 좋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식물이 사람을 닮은 건지 사람이 식물을 닮은 건지는 모르지만 묘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빌베리는 항산화제로서 최고의 식품이에요. 그 성분은 안토시아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로장생. 요즘에 내가 거울을 보면 자꾸 주름살이 느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늙을까? 블루베리 드세요. 누가 압니까? 고도훈 사장님이 특별히 블루베리 농장을 저 뒷곁에 만드실지? 안 늙다, 안티에이징, 늙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블루베리가 맞습니다. 근데 당뇨병을 위해서는 그 열매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관심은 블루베리의 이파리에 두세요. 이파리는 내가 다 버렸는데 열매 맞다고? 세상에. 그 중요한, 너무너무 뛰어난 그 약들을 전부 버리신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열매에 관심이 있지만 이파리는 아직 연구 개발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나인 프로스테틱 하이퍼플레이시아. 무슨 뜻이냐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 대부분 이거 피해가지 못할 겁니다. 아시죠? 저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전립선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대는 30%의 발병률이, 그러면 70은 70%. 이 정도의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숨기거나 부끄러운 질병은 전혀 아닙니다. 이 기관은 여성에게는 없고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여성에게 있는 독특한 기관을 자궁이라 칭한다면 남성은 전립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남성의 생식기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움츠러지기도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는 어떤 허브가 있다고 하는데
소팔메토, 갈릭, 마늘이죠. 스틱니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 이게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하나 보다. 예, 맞습니다. 특히 한 4, 5년 전만 해도 한국에 특별히 초청이 돼서 강연을 할 때 저 소팔메토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이해하셔요. 대기업의 힘입니다. 제일제당 CJ 쪽에 소팔소, 전립소. 예, 그게 허브의 이름이라는 걸 잘 모르셨죠. 예, 저 식물 이름 갖다가 예, 건강 드링크 음료에 넣은 것입니다. 소팔메토라고 하는 허브는 이 열매를 사용하고 메일 토닉 기능이 있어서 남성의 생식 기능을 잡아줍니다. 또 한 가지는 안티프라스타틱, 전립선의 염증이나 이상의 문제가 있을 때 잡아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갈릭에는 알린이나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천연 항생제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 세대는 마이신 그러면 다 압니다. 예, 그 마이신은 사실상 어떤 아티피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천연 항생제인 갈릭에 비한다면 글쎄요 얼마나 파워풀할지. 최고의 항생제니까 혹시 몸에 염증이 있다거나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마늘을 드십시오. 네. 다음 스틱니틀입니다. 스틱니틀은 안티프라스타틱이라고 하는 액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전립선 염해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소팔메토만큼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팔메토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가를 생각해서 의료보험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스틱니틀은 서큘레이터 스티뮬런트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얼터네이티브, 피를 맑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로 전립선 비대증의 어떤 솔루션, 해법을 낸다라는 거죠. 다음은 크로닉 패티그 신드롬입니다. 어떤 증상인지 아시죠? 북극곰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네. 딱 저 상태입니다. 귀차니즘, 아무것도 해보고 싶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러한 상태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상당 괜찮습니다. 회복이 되니까. 근데 3개월, 6개월 저 상태로 가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병이라 칭하고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결론은 항상 저렇게 나온다. 그래서 신드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잠을 못 잔다? 그게 한 3개월, 6개월 간다? 신드롬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너무너무 뜨거운 사랑 때문이죠. 자,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상태가 나는 것은 현재까지의 의학적인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대부분 간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요즘 바뀌었죠? 자, 다른 환자들에 대한 케이스는 제껴두고요. 여기에도 또 허브라는 게 나오네요. 이름을 볼까요? 밀크 시즈, 리코라이스, 요 감초, 페퍼민트, 드디어 하는 거 나왔습니다. 예. 요거 4,500원입니다. 예. 예. 로즈메리, 요거 4,500원입니다. 예. 덴다라이언, 민들레입니다. 세인존 월트, 여러분들은 쉽게 접하진 않지만 성 요한의 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파워풀한 메디컬 허브인데. 다음 레몬밤. 레몬밤은 뭔가 레몬 향기가 나는 그런 건가?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흔히 특히 여기 세대자에 이제 이해하는 것이 지금 표정이 달라지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젊으신 분들은 레몬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허브의 이름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자, 세 가지를 한번 볼까요? 밀크 시즐입니다. 밀크 시즐은 저 위에 길게 무슨 양리작용이 써 있죠? 헤파토 무슨 프로텍티브. 예, 간의 세포를 도와주죠. 보호해주는 거죠. 그 밑에 거는 죽어가거나 손상된 간세포의 회생을 도와주는 아주 뛰어난 허브입니다. 불멸의 명약이죠. 왜 밀크가 붙었냐 하면 저 이파리를 보시면요. 누가 우유를 엎지른 것처럼 허연색이 있어요. 그래서 밀크 시즐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음, 리코라이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감초이고요. 로즈메리는 요즘 여성분들 뭐 디톡스 하시잖아요. 예, 30만원, 40만원짜리 디톡스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러나 그렇게 비싸다고 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예. 로즈메리 티 한 잔이
그 수많은 수십만 원짜리의 디톡시피케이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자, 이렇게 만성피로증후군에 사용이 되는 세 가지의 약초들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이 우리 몸의 내부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외부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더마타이티스입니다. 아토피 질환입니다. 아토피 질환은 상당히 만성병이고 고칠 수도 없고 대한민국에 다양한 솔루션이 있다고 합니다. 전 여기 들어와서 너무 놀란 건 아토피를 피부병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아토피는 벌레가 와서 물었거나 모기가 와서 물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면역의 이뮤노 림페틱이라고 하는 면역 림프계의 이상이에요. 그리고 너무 하이퍼 센서티브한 겁니다. 너무 과민이라. 예.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외부에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웬만하면 무시해야 되는 것들, 그죠?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무슨 뭐 중범죄들을 잡아야 되는데 지나가는 분이 조금 침을 뱉었다, 깜빵에 징역 1년 살해하는 겁니다. 오버 액션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몸이 특별히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막 오버 액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질환이 나오죠. 이걸 알러지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알러지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먹는 내부의 면역력을 강화시키지 않고는 치료 방법은 요원한 겁니다. 외부에 바르는 것만 글쎄요, 가려움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정도가 될까? 그 이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몇몇 의료기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의 전형적인 절차 방법이 있어요. 들어오면 항상 절차를 지켜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임상 자료를 요구합니다. 임상이라는 건 뭐죠? 그런 거 해봤는데 여러 명이 몇 명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났는지에 대한 데이터 자료잖아요. 그죠? 에비던스라고 하는 증거죠.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뉴질랜드의 증거를 댔습니다. 근데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최한석 교수님. 최한석 교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고 일부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약 따로 있고 미국 약 따로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뉴질랜드에 교민이 2만 명 정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30명, 40명 정도의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교민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했더니 옆에 계시던 한의사 선생님께서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죠? 현지에 가서 현지 물을 먹고 6개월 이상 있으면 체질이 변한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신토부리, 대한민국, 아싸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에 온라인을 통해서 100명의 가정을,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100명의 가정을 신청을 받고 그 중에 25가정을 선택한 데이터를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생후 3년 된 아이죠. 특히 다리, 배, 복부, 등허리 쪽에 심한, 지금 이게 벽이 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 질환이 잘 안 보시겠지만 아이 엄마가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토피는 아토피를 당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린 메디신에서는 엄마를 먼저 봅니다. 왜? 끝까지 남아서 아이를 책임져 줄 엄마인데 엄마가 기운을 잃어버리고 엄마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엄마가 포기하면 끝이거든요. 우리 그린 메디슨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또 고부간의 갈등이 터지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누가 잘못 들어와서, 자, 이런 흔한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엄마가 아까 당뇨병, 아까 만성피로증후군 이런 것으로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최후의 보루이고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천사입니다. 그러니 엄마가 먼저 잘 먹고 건강해야 애를 돌보는 것이죠. 같이 치료가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4주 후 지나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이에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생후 3개월 유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음주와 흡연을 매우 즐기셨어요. 여기 혹시 또 겁이 나가지고 덜컹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결혼하시고 자녀를 두실 생각이면 3년 전부터 준비하십시오. 금주, 금연입니다.
뭐래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어떤 책임을 지고 사실 것인지 그거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결혼 전부터 3년 전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가장 시리어스했어요. 이 얼굴 보세요. 페이스하고 네크 부분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토피 3기라고 하는데 이건 뭐 피부가 너무 피부세포, 상피뿐만 아니라 진피까지 이게 완전히 손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이 아이가 3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죠. 갓 태어난 생명은요, 바이탈 에너지, 생명력이 최고치예요. 성인은 뭘 먹어도 반응이 없잖아요. 내가 뭘 먹은겨? 그죠? 애들은 먹으면 즉각 옵니다. 예, 그만큼 피오하고 깨끗하죠. 덕분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를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었기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4주 정도 지나고 예, 이렇게 보면 무슨 약장사 같은데 여러분들 약 사실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예, 오늘 약 팔러 오는 게 아니라 자꾸 논점은 식물입니다. 그림입니다. 여기에 또 메디컬 허브가 뭐가 또 들어와요? 알비지아, 클레버스, 하트시즈, 칼렌듈라, 위치헤즐. 이것도 정보 허브 이름인데 얘가 바로 알비지아예요. 인도에는 수천 년의 한의학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대체 뭐하는 내용을 안다면 인도의 한의학인 아유르베다를 아실 거예요. 아유르베다에서 쓰는 전통적인 메디컬 허브입니다. 이 알비지아는 알러지성 쪽에 최고의 명약이라 비염, 아토피 쪽에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이거 우리 숲속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나 이 꽃이 왜 이렇게 예쁘지? 바닐라꽃 냄새가 나네? 틀림없습니다. 다음, 요거는 클레버스라고 하는 두 번째 허브인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뿌리를 땅속에 두고 나오면서 퍼지고 쭉 나왔다 퍼지고 쭉 나왔다 퍼집니다. 우리 인체 기관 중에 림파틱 시스템, 림파선 쪽하고 닮아 있습니다. 아까 허브가 사람을 닮았는지 사람이 허브를 닮았는지 모르지만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쓸까요? 림프계. 그죠? 우리의 면역계에 사용을 내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화장품 하시면 좀 아실 거예요. 칼렌듈라. 예. 칼렌듈라는 허브인데 왜 칼렌듈라로 화장품에 쓸까요? 예, 염증 작용이나 상처 회복 쪽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상된 아까 그 가장 심각한 아이의 상처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칼렌듈라를 투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화장품 회사가 뭐 살짝 써서 피부에 좋은 칼렌듈라 0.05%. 예, 전혀 의미 없어요. 차라리 칼렌듈라 가져다가 올리브 오일에 담가서 한 2주 있다가 바르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무슨 허브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예,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허브는 향기 나는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 쓰는 요리용 허브, 의사가 쓰는 의료용 허브, 얼굴에 바르는 코스메틱 허브, 화장품 허브, 생활용품에 만드는 허브 다 다르다? 아니죠. 허브가 가지고 있는 카모마일이나 로즈메리나 라벤더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치료용으로 쓰면 의료용 허브요. 얼굴에 바르겠다? 코스메틱이요. 생활에 내가 식기세척기를 쓰겠다? 생활용이죠. 그죠? 허브를 모르는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허브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린 메디신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나요? 너는 가수야. 아니죠. 가수가 될 수도 있고 작곡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운명은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 태어난 식물은 영원히 그냥 부엌에서 써야 되겠네?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의학이 가르쳐주는 철학은 바로 이러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허브는 바로 메디셔널 플란트입니다. 정의를 다시 내리겠습니다. 허브는 향기 나는 식물이 아니고 어디 가면 졸음을 쫓기 위해서 발라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쓸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그거는 식물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즈메리를 한 번도 안 봤거나 라벤더가 어떤 토양에서 자라고 있고 어떤 태양의 조건과 어떤 기온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물엔 관심이 없는 거죠. 식물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로즈메리를 씁니까? 페퍼민트는 한 번도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는데서 페퍼민트는 왜 말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메디셔널 플란트로 다시 정의합니다. 약용식물입니다. 약용식물은 한국말로 약초죠. 동양에도 약초가 있지만 서양에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자, 이제부터 녹색의학을 진행해 나갈 때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약속을 할게요. 녹색의학이 사람의 환자와 또 질병과 생활 속에 사용이 되는 기본 원료가 메디컬 허브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 메디컬 허브는 녹색의학에서 사용되는 원료구나. 두 번째, 파이토라는 말을 무척 많이 듣는데 파이토는 그리크 접두사로 플란트를 얘기해요.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그죠? 아버지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버지 진지 드셨어요? 라고는 고급스러운 표현이라서 전문가들이 허브라는 말보다 플란트라는 말보다 파이토라는 말을 붙이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파이토, 뉴트리션은 뭐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 파이토케미칼, 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성분로 주로 약이 되는 약용 성분. 파이토 액션은 뭐죠? 식물이 우리한테 어떤 행동을 취했으니까 식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양리작용. 그리고 파이토 레모드는 뭐냐면 식물이 치료제로 만들었을 때, 의약품으로 만들었을 때. 혹시 메디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약품, 제품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의약품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학문을 이야기하는 의학입니다. 그러면 의약은 뭘까요? 레모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구별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린 메디신은 학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녹색 식물의 바탕을 둔 의학의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또 복잡한 것이 있는데 녹색 의학 사전을 한 페이지를 뜯어본 겁니다. 한 페이지를 뜯어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고 누구나 잘 아는 카모마일. 자, 카모마일을 녹색 의학에서는 어떻게 볼까? 첫째, 어디에 사용하나? 꽃일까, 줄기일까, 뿌리일까? 꽃만 사용한다. 인터널, 엑스터널. 내부로 먹어도 되나요? 된다. 외부로 발라도 되나요? 된다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 어떠한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너바인 릴렉선트, 신경을 안정시켜준다. 안티스파즈머디, 근육의 경직과 경련을 풀어준다. 오, 뭔가 마사지 했으면. 오, 목욕할 때 뿌리면. 이제 얘기가 나오죠? 다음, 안티세틱, 상처가 났을 때 2차 감염돼서 번지는 거 방지해준다. 벌러를 상처 회복을 도와준다. 소화를 촉진해준다. 카미너티브, 뭐 밥 먹고 고기 먹고 그러는데 아랫배에 가스가 부글부글 그 가스 빼주고 간에 장의 내벽을 완화시키는 수동작용이기 때문에 카미너티브라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카모마이티를 제대로 된 걸 드시면 뱃속이 편안해지고 가스가 사라집니다. 일본 사람은 이거를 바람을 뺀다 해서 부풍작용이라 합니다만 영어가 훨씬 나을 거예요. 일본 말이 한 것보다는. 다음, 안티인플라메터리, 항소염작용. 안티엘러지, 알러지에 쓴대요. 그러죠? 아줄렌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성분들이 있어요. 볼러타일 오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페놀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모든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성분들 때문에 저런 작용이 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누가 믿어요? 뉴질랜드의 녹색의학 부회장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의사인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다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서양에서는 약용식물을 바라볼 때 서양의 제약기술, 의약품을 만드는 과학, 메디컬 사이언스의 기초에서 모든 식물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의 한의학에서 약초를 바라보는 것과 확실히 구별이 돼요. 우리 한국에서의 약초는 입니다. 동양의 종교와 철학을 가지고 약초들을 접해요. 약초마다 냉과 온이 있으며 자라는 습지와 건지에 따라 나눠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체질로 나누어 떨어서 거기에 드는 약재가 나누어지죠. 매우 철학적인 것으로 접근합니다만 녹색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약회사가 약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검증되지 않으면 쓰지도 못합니다. 지구상에 지금 현재 75만 종의 식물이 살고 있는데 그럼 녹색의학은 몇 개의 식물을 가지고 쓸까? 450개입니다. 뭐야,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예,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 종사해서 평생 몇 개의 메디컬 허브를 개발해 놓고 가실 것 같습니까? 10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럼 이런 레퍼런스나 이러한 에비던스나 이런 증거는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 여기 뭐 이상한 문헌들이 있죠. 자, 이것들이에요.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이런 쪽에 관심을 두시면 돼요. 예. 전부 연구 논문 자리나 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둔다면 여러분 중에서 뭐 약사나 의사 선생님들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USP잖아요. 미국 약전이잖아요. 약전이라는 건 뭐죠? 내가 약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약을 우리나라만 아니라 해외까지 팔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공인된 약을 만들고 싶다면 그 약의 원료가 되는 것에 검증된 리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약전이죠. UK 약전입니다. 브리티시 파마코피아. 저게 카모마일이 약으로 등록가 돼 있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카모마일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메라의 성분이 이러이러한 액션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천연식물성 의약품을 뽑아내서 뭘 막 만들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잘하면 대박을 칠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기초로 해서 녹색 의학을 정의 내린다면 녹색 의학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말이 좀 길어요. 아, 오늘 내가 녹색 의학 세미나 듣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A system of cure which is bas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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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이게 뭔 소리예요? 예, 아버님 오늘 녹색 의학 세미나 다녀오셨다면서요? 아가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너무 많이 알면은 혈압 올라간다, 야. 네? 네. 치료하는 시스템인데 식물에 기초해서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데 홀리스틱 헬스, 건강의 세 가지 관점에 영향을 줍니다. 첫째, 피지컬, 우리 몸의 질병에 대한 건강. 두 번째, 사이콜로지컬, 정신적인 것에 대한 건강. 다음, 내 몸과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 인간관계가 건강해지니까 소셜 헬스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식물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여전히 길죠. 그래서 아가야 녹색 의학은 이거다라고 한마디 딱 하고 오늘 저녁에 저 페이서, 즉 체면을 차릴 수 있도록 쉽게 가겠습니다. 자, 그린 메디신이라고 하면 메디신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의학이라는 거. 의학에 메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근이죠. 저 메디가 뭔지 아세요? 왼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오른쪽으로도 가지도 않고 정중앙 밸런스. 이게 메디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메디신, 메디칼, 메디. 여러분 메디테이션 하시죠? 메디테이션에도 메디가 있어요. 메디테이션은 밸런스를 잡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 떨어지지도 아니하며 평정을 유지하는 것에 그 의미가 메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메디테이션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대체 보안의학 14개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고도희 사장님께서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에비던스가 넘치는 다단한 것이죠. 메디니까. 그죠? 그런데 이 메디는 밸런스라면 의학적인 전문 용어로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합니다. 항산성이죠.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 있어요. 뭐죠? 열이 올라가면 땀을 막 내가지고 열을 내려줘야죠. 우리 몸이 너무 떨면 바르르 떨어서 올려줘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령합니까? 내 체온이 떨어진다. 바르르 떨자. 아유, 그러면 뭐 여기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병장수 영원히 오래 사실 거예요. 안 되죠.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조절해 주거든요. 우리 몸에 원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상품에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출고 당시 상태로 공장에서 막 나왔을 때 리세팅 버튼 딱 누르는 거. 예, 그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상태. 엄마 배에서 모든 에너지를 가득 먹고 나온 그 상태. 그 상태가 가장 건강합니다. 그래서 감기가 안 걸려요. 면역력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메디신이라는 것은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다. 그러면 그린 메디신은 쉽게 뭐예요? 밸런싱인 그린이죠. 녹색으로 균형을 잡으면 그게 녹색 의학이야. 맞습니다. 밸런싱인 그린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에이, 당신은 서양에서 왔으니까 밸런싱인 그린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는 달라. 자꾸 동양에 대한 가치관으로 보지 않고 서양의 문으로 보니까 밸런싱인 그린, 녹색의학 어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식물에는 인종차별 없고 국경 없고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동양에는 그런 그린 메디신이 없나요? 약. 약국의 약. 약사의 약. 풀초변에 즐거울 낙자 아닙니까? 몸이 풀을 만나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약이에요. 그린 메디신은 동양, 서양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분이 약국을 열었다 그러면 당신 파이터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약사 면허 반납해. 죄송합니다. 여기 약사 계시는데 제가 찔리네. 식물의 모든 의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동양과 서양 구분하지 않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녹색 의학이 있는데 백색 의학도 있다. 예. 화이트 메디신은 백색 의학을 얘기하는데 백색 의학과 녹색 의학은 서로 구분된 게 아니에요. 서로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식물성에 우리 몸에 너무 좋은 유효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가 이걸 뽑아요. 그죠? 당뇨병에 좋은 성분을 이걸 하나를 뽑아요. 그때 이걸 활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성분을 보통 카모마일 같은 경우는 한 200여 가지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거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소화가 잘 되는 것과 다른 뭐 두통이나 진통제하고 섞어서 가공하면 대부분 색깔이 하얀색이 돼요. 추출하고 합성하면 정제된 과정들은 대부분 하얀색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의약품과 의학의 세계가 백색 의학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녹색 의학은 무엇일까요? 뽑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밸런스된 모든 구성 성분을 검토를 해봐서 혹시 우리 몸에 해가 되거나 독식이 있으면 배제하고 그렇지만 않다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우리 몸에 적용합니다. 생약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녹색의학과 백색의학은 그 과정이 다른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통합의학이라는 것이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데 통합의학은 뭐죠?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동양의학 있고요. 한의학 같은 거. 그 다음에 서양의학, 우리 저기 일반 의사들 있죠. 그 다음 대체보완의학. 대체보완의학이 생긴 거는 한 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막 화두가 된 거는. 왜 그러냐면 동양의학으로 서양의학으로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뭔가를 대체하자고 했는데 기존의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들이 무척 싫어했어요. 뭘 대체해냐 이렇게. 네가 나를 대체하니? 그래서 뒤늦게 부랴부랴 갖다 붙인 게 보완하자. 우리는 대체학이라기보다 보완도 하고, 예. 그래서 보완 대체의학입니다. 여러분들 아로마 세라피, 아유르베다, 호미오파시, 메디테이션 명상, 칼라 세라피, 사운드 세라피 이 모든 것들이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14개 대체 보완의학에 들어있어요. 세라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질병에 어떠한 것을 집어넣고 그걸 원하는 유도되는 과정의 메커니즘이 정확히 밝혀진 거예요. 근데 세라피를 메디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세라피는 어떠한 양리적인 기전작용이 밝혀진 것에 불과한 거니까 맞긴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좀 더 최고의 솔루션을 환자에게 제공하면 안 되겠느냐가 원래 통합의학의 정신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의학이 된다 그러면 제약이 있어야 되고요. 약이. 그 다음에 시술이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동양의학에서는 아큐펑처, 침술이 시술이죠. 서양에서는 수술이 시술이죠. 대체 보완학에서는 뭐 칼라 세라피, 뭐 아로마 세라피, 다양한 세라피가 시술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약 분야에서는 똑같이 그린 메디신에 저촉이 돼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허브 얘기했더니 막 알러지 반응을 하세요. 허브 먹으면 큰일 난다고. 고려 인삼 해외에 수출할 때 허벌 메디신이에요. 그죠? 다음 여기 서양 의사 선생님한테 약초를 얘기했더니 큰일 나는 거죠. 간에 부담이니까. 보약 같은 거. 예? 여기 지금 대체보완약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생약이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한국 의료법을 준수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다른 겁니까? 약초, 생약, 허브 똑같은 얘기인데 왜 똑같은 의료인들이 서로 갈등의 깊이 너무 깊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예? 이거 정말 문제 아닌가요? 제가 지금 딴소리 하나요? 옛날 영남대학교 약대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교수님이 오셔서 저는 생약이 약초이고 약초가 허브라는 것에 대해서 10년을 연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셔서 그냥 한 큐에 끝냈다고. 허무하다고. 지금부터 다시 연구 들어간다고.
네, 똑같잖아요. 그러면 통합을 길을 연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열어야 되겠습니까? 시술입니까? 제약입니까? 시술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최 교수님께서 침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한혜서 선생님 계십니까? 수술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로마 세라피 선생님들, 그 다음에 뭐 칼라 세라피 하시는 분들, 예, 침 놓으세요. 의료법도 안 되지만 어렵잖아요. 요원하잖아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먹는 거 하나.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메디컬 허브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빨라요. 마음만 연다면 통합의 길은 제약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부, 외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보완의약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신적인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바크플라워 레머디라는 게 녹색의학에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메디테이션, 명상도 중요한 요법, 이메이저리, 마사지, 사운드 세라피, 아로마 세라피 전부 저기에 같이 시술로 컨비네이션을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식물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공감을 얻는다면. 자, 지금까지 헬스에 대한 것을 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식물? 우습게 볼 게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식물을 이렇게 꼭 전문가들이 써야 되나요? 약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저거 병원에 가야 돼 또? 아니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께서 여러분들한테 병원에 가서 사 먹어라 그렇게 했겠죠. 아니거든요. 뒷산에 가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식물들 널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볼까요? 음식으로, 화장품으로, 염색약으로, 의약품으로, 향기제로 다 활용을 해왔어요. 자, 카모마일이죠. 카모마일을 티로 먹으면 어떨까요? 5g에다가, 그죠? 더운 물 정도 넣고 15분 정도 넣는데 뚜껑을 덮고. 왜 뚜껑을 덮어야 되는 줄 아시죠? 아까 제가 카모마일은 특히 우리 여기 장의 건강에 안 좋아서 가스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직접 사 먹고 왔는데 효과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비싼 돈만 낭비했다고. 그 장의 수딩, 장 라이닝을, 겉 라이닝을 수딩시킬 수 있는 약은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벌러타일 오일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뜨거운 물 붓고 꽃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 에센셜 오일은요, 공기 중에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벌러타일이고 휘발성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양리 성분 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 남은 찌꺼기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여자들한테 그럽니다. 카모마일 조격탕이다. 발만 살짝 담근 거. 네? 전혀 의미가 없어요.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메디컬 허브를 안다 그러면 적용 방법이 틀린 거죠. 지금부터 카모마일은 뚜껑 닫고 먹는 겁니다. 네. 그리고 뜨거운 물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뜨거운 물에 녹는 양리 성분 중에서 수용성 성분들이 나옵니다. 추출해서 먹는 거니까 티 한 잔은, 우리 그린 메디신 전문가가 본다면 티 한 잔을 우리는 15분은 약을 만드는 제약의 시간입니다. 약을 만드는 과정으로 예전에 우리는 탕약 따를 때 뚜껑 닫고 이거 붙이고 3-4시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티 한 잔도 소중하게 드시면 반드시 도움을 받습니다. 다음, 애들은 티를 좋아하나요? 싫어해요. 예, 차라리 시럽을 만들어 드세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시럽 만들어. 좋아합니다. 다음, 카모마일이 피부에 대한 수딩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염증이 있는 분들 카모마일 티 다시 다 드시고, 카모마일 꽃 남아요. 축 처져 있는 거. 그죠? 티 먹고 난 다음에 꽃이 젖어 있잖아요. 그거 그냥 버리시죠. 씹어 드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멸치 국물 우리는 조그만 포대 있죠? 거기에 담아가지고 한번 우려서 스포로 쓰세요. 염증 있으면. 뿡. 꼭 알약으로만 만들어야 약입니까? 그죠? 로즈메리입니다. 로즈메리로 요리를 만들어서 소스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예? 로즈메리를 애플 비네거, 사과 식초하고 함께 인퓨징 시켜서 로즈메리 비네거를 만든 후에 돼지고기의 잡냄새도 없애고 깔끔한 드레싱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로즈메리는 어디에 좋다고요? 브레인 파워예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머리가 좀 떨어져. 예, 주세요. 우리 남편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에서 집중력 떨어져. 주세요. 먹고 싶은 방법대로 주세요. 티면 티, 시럽이면 시럽, 비네거면 비네거. 그죠? 페퍼민트입니다. 페퍼민트로다가 어머나
크리스피, 바삭바삭 구워지는 과자, 케이크, 페퍼민트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만들어 드시면 돼요. 근데 모두 공통점이 있죠? 네, 밥 먹고 난 다음에 후식이네요. 왜 후식일까요? 페퍼민트는. 페퍼민트 양리작용 중에 콜로레틱 액션이 있습니다. 단백질, 특히 지방, 우리 고기나 삼겹살 같은 거 먹고 난 다음에 그거 분해하는 데 나오는 최고의 효소, 담즙 아닙니까? 담즙을 왕성하게 분비해주는 게 콜로레틱 액션이거든요. 그러니 삼겹살 먹고 난 다음에 커피? No! 안 됩니다. 페퍼민트를 드세요. 속이 거북한 거 없어지고 다스려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죠. 디톡스에 대한 티, 주스, 오일, 무궁무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안티에이징, 늙고 싶지 않다. 주스, 티, 오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요? 집에서 그냥 마시는 티 한 잔, 올리브 오일이나 다른 콩기름으로다가 추출을 한 외부 바르는 오일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병원에 가시는 거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죄송하죠, 우리 교수님한테는. 그러나 예방의학은 이런 작은 생활 속의 실천부터 가능하거든요. 자, 다음엔 비즈니스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를 논하는 자리 아니니까 가볍게 넘어갈게요. 녹색의학은 메디컬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에스테틱, 코스메틱, 피부, 미용, 화장품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저 위에 건강기능식품, 보조식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요 밑에 친환경 생활용품, 퐁퐁, 세탁제 이런 것들 모두 다 저기서 만들어집니다. 가능해요. 4개의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향후 내가 뭐 좀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저 4가지 분야 중에 한 분야가 될 것입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미국하고 유럽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쓰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일본이 두드러지는데 일본은 2007년에 재팬 메디컬 허브 어소시에이션, 일본 메디컬 허브 협회를 만들고 전문 의료진과 세라피스트 분들과 함께 공조해서 교육과 제품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관심 있다면 재팬 메디컬 허브 어소시에이션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메디컬 허브, 액시아, 면역력 강화, 세인존 월트,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치료하는 것.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면역이 문제고 우울증으로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음, 유럽. 진코, 심혈관계, 혈액순환. 이쪽 성인병에 문제가 있는구나. 벌러리안, 뭐죠? 조울증이나 아니면 엔자이어티, 너무 극도로 불안하고 겁내고 하는 그런 신경성 질환. 유럽이 지금 저런 나라잖아요. 글로벌 그죠? 비즈니스는 지금 3가지 코드. 그렇다면 글로벌 비즈니스는 지금 3가지의 코드인데 헬스는 불멸의 산업이에요. 건강 산업을 하시려면 탁월한 선택이시고 건강을 하는데 내추럴리즘, 자연주의. 그래서 오늘도 자연주의 치료, 자연치료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추럴리즘을 표방하면서 색깔은 왜 녹색을 쓰세요? 자연의 색깔은 빨주노초 파란보 단데 자연주의의 근본은 식물 때문에 그래요. 식물을 모르고는 자연주의를 얘기할 수 없고 자연치료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반이 없는 거죠.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할 거야. 차별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녹색의학입니다. 식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신없이 달려왔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정말로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게 앞으로 몇 장의 슬라이드밖에 남진 않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하고 오늘 끝나고 제가 다시 뉴질랜드 돌아가서 여러분을 못 만난다 하더라도 가끔 옵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드리고 어떤 가치를 공유할까 할 때 식물이 우리한테 이러한 유익을 준다는 거 지금 말씀드렸어요. 식물이 우리에게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이제 귀를 열고 잡초라고 얘기했던 저런 식물들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한테 뭘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귀 달아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가장 큰 핵심이죠.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뭐 때문이죠? 항암 성분, 전립선암, 탁월 어쩌고 저쩌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라이코펜. 여러분 리코펜이라고 알고 있는. 리코펜.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야 좋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식물 얘기를 듣겠다고 했으니까 토마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하겠습니다. 리코펜은 토마토가 껍질이 두껍나요, 얇나요? 얇죠. 토마토 속에 씨앗이 있죠. 그 씨앗을 보호하는데 호두처럼 단단한 뭐가 있나요? 사과 껍질 안에 씨앗을 감추기 위해서 두꺼운 무슨 보호장치가 있나요? 쪼개보세요. 왜 녹색 물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자외선이 침투하면 씨앗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즉각적으로 데미지를 받습니다. 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 성분을 만든 것이 리코펜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내 새끼 보호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걸 인간은 좋겠다고 먹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인간의 유익이 되는 것. 그렇지만 여기서 토마토가 얘기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저보다는 나야 되지 않습니까? 토마토보다 더 나은 엄마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토마토도 자기 새끼를 저렇게 철저하게 보호하는데 토마토보다 못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예, 토마토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안 계세요. 예. 여기에 식물들이 재미있는 그림들이 있죠? 캄플입니다. 피부의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다고 해서 상처난 곳에 이 오일만 발라도 빠르게 아뭅니다. 피부 재생. 칼렌둘라. 요거는 뭐냐면 여우의 장갑이라고 하는 디기탈리스라고 하는 허브입니다. 여기에서 심장병 치료제인 디기톡신과 기톡신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비타민 폭탄이라고 하는 피부 미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 들어봤던 거 로즈힙. 예, 비타민C가 어마어마해요. 예. 아기들 감기 걸린다거나 여러분들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면역력을 부스팅할 수 있는 에키네시아. 저는 지금 최고의 명약들을 여기다가 놓았는데 이 모든 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 불렸냐면 잡초라 불렸습니다. 위드라는 말은 잡초입니다. 동양, 서양 막론하고 잡초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요, 녹색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잡초는 없다. 다만 모를 뿐이지. 내가 저 식물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저 식물을 잡초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모든 명약들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뭐를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우리 식물 세계에서도 잡초가 없듯이 여러분들 인생에도 잡초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 자식은 왜 태어났나? 저 녀석은 왜 잡초가 됐는지. 나훈아의 잡초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내 새끼 왜 공부 못하나? 잡초 아닙니다. 항암제예요. 세상의 암적인 존재를 모두 부셔버릴 수 있는 안티캔서 항암제로 클 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잡초라고 그러면 계속 잡초죠 뭐.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녹색의학은 두 번째 깨달음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잡초가 없듯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잡초 인생은 오늘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치유를 위해 오셨다고 한다면 버리세요.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식물보다도 못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 감사합니다. 자, 생명력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옛날 중학교 시대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많이 봤던 거예요. 생태계예요. 여기는 식물. 식물 먹고 사는 초식동물. 초식동물 잡아먹고 사는 육식동물. 이거 다 먹고 있는 저 위에 인간. 네. 그렇게 귀에 못이 닳도록 외우고 또 외웠던 생태계 그림입니다. 저 생태계 그림이 왜 필요할까요? 자, 개체수, 인구수를 볼까요? 식물이 제일 많고 사람이 적어요. 그나마 감사한 거죠. 바깥으로 돼 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식물이 제일 높고 사람이 제일 낮아요. 에피션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냉장고를 백화점에 사는데 에너지 레벨이 몇 등급이냐 그거죠. 다시 말하면 밥을 100kg을 먹는 큰 거구가 있다. 일은 50kg밖에 못한다. 에너지를 50%입니다. 식물은 지 먹은 값은 해요. 온몸을 불사르라도 자기 에너지 효율은 맞춥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인 저 위에 계신 분들 밥값을 못해요. 에너지 효율이 최하예요. 제발 밥값은 없어 삽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없이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안 계시죠? 식물이 없으면 식물성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로 전환할 수가 없어요. 동물성 단백질도 먹어야 되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해서 초식동물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5대 영양소, 3대 부가영양소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다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먹고 여기서 귀담아 들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에너지는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먹었으니까. 비록 에너지 효율은 형편없어도 먹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식물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식물 없으면 전멸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식물은 이 어마어마한 지구의 70억 인구를 다 먹여 살릴 만한 생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식물은 어떻게 만들까요? 한나의 식물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뿌리를 땅속 깊숙이 안반에 놓아 안반에 있는 미네랄 성분들을 끄집어 오릅니다. 미네랄은 마인이라는 광물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땅의 바위에서 얻어내요. 토양에 미생물을 하고 미세입자로서 끌어올리죠. 구름은 와서 비를 내려줍니다. 물이 촉촉히 젖고요. 태양이 비춰줘서 바로 포토신센스,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치환하면서 공기정화도 함께 해줘. 이러면서 식물은 씨앗부터 성장해 나오죠. 대단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제 대답에 yes라고 하시면 제가 오늘 한턱 쏩니다. 식물이 저렇게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단 하나라도 도움을 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물이요, 수돗물이잖아요. 예? 김 내줬잖아, 김 내줬잖아. 김을 매주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샬리 제가 한턱을 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식물에게 필요한 바람을 줬습니까? 공기를 줬습니까? 비를 내려줬습니까? 태양을 줬습니까? 땅의 안반을 만들어줬습니까? 아끼는 마음, 되게 중요한 것이죠. 네.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치가 있는 것, 염치를 아는 게 최고의 덕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물이 저렇게 저런 상황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일조한 거 없어요. 일조한 거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밥 먹기만 했어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공짜로 날로 먹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깊은 산성 올다세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모든 식물들 있죠. 사람들이 정리정돈하고 화단이나 가드닝을 했을 수 있어도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사람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먹고 있어요. 저 식당에서 맛있는 반찬들을. 여러분들 한 거 없어요. 부끄러운 거죠? 정말로 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린 메디신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철학을 얘기하는데, 첫째, 거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Thanks for free입니다. 공짜를 받았는데 염치 있게 고맙다는 말, 지금부터 나가셔서 옆에 잡초라고 보이는 것들이라고 가서 손을 잡고 이파리를 잡고 Thanks for free. 아니, 농담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입니다. 저는 고도원 이사장님을 존경하는 것 중에 두 가지 단어를 자주 쓰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깊은 산속 옹달샘에 와서 온통 녹색인 이 환경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녹색의 환경은 고도원 이사장님의 식물을 다 심으셨나요? 아니거든요. 지네들이 다 컸거든요. 그러면 가서 누구한테 인사를 해야 되냐면 고도원 이사장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드리고 나중에 식물들을 찾아뵙고 Thanks for free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녹색의학에서 얘기하는 감사의 마음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왔다? 세상에 정말로 감사할 게 없는 사람, 이거는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뭐 햇빛도 주지도 못하고 공기도 못 줘. 최소한 가치는 살아야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사람은 자꾸 식물이 살 수 있는 땅을 자꾸 쫓아버리고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죠? 염치도 너무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
갑자기 개그 콘서트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녹색의학에 종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철학을 중히 여깁니다. Living together, 함께 산다. 친환경 운동이요. 여러분들 정치적인 집단으로 친환경 운동 하실 수 있고요. 환경보호단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만큼 절박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식물이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 굶어 죽어요. 비즈니스도 깨지고. 식물을 지켜야 되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킵니다. 친환경 운동 하지 말라 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세 번째 마지막 철학. 그러면 뭘까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살잖아. 이 소중한 가치를 쉐어링, 나누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카모마일 티 한 잔을 먹고 좋았습니까? 나 혼자만 오래도록 먹고 혼자 살아서 장수해야지? 아니잖아요. 나누세요.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과 공유하세요. 그것이 비즈니스예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메디컬 홈 가지고 뭐 어떻게 섞어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겠다? 1년 후에 돈 안 들어온다? 관둘 겁니다. 포기할 거예요. 기업에 대한 윤리와 비즈니스에 대한 철학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비즈니스지 비욘드 머니입니다. 돈을 넘어서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녹색 자원과 함께 더불어 살고 그 가치를 나누는 것.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의학의 가치를 얘기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헬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건강. 그죠? 예, 맞습니다. 녹색 의학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는 헬스,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건강의 단어를 쪼개보겠습니다. 힐, 명사를 나타내는 TH 전미사입니다. 힐링이 들어가 있어요. 고도원 이사장님이 한국에서 아마 힐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것 같은데요. 힐링의 근원은 바로 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치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겉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것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육체적인 것, 정신적까지 다루지 않으면 힐링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힐링을 빼고는 헬스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 산업에 종사한다. 나는 헬스의 전문가다. 그러면 힐링을 까먹고는 얘기가 안 돼요. 힐링은 영어로 치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잡아주고 회복하는 뜻이죠. 근데 이 재밌는 단어가 힐을 두 가지로 따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compromise하고 forgive이 있습니다. I'm compromising with you. 나는 너와 화해를 원해. 앙금을 풀자고. 갈등 풀자고. I forgive. 그죠? I heal you. 난 널 용서해. 화해와 용서라는 단어로 힐이 쓰인다는 거 아십니까? 왜 서양 사람들은 힐이라는 단어 속에 저렇게 사용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주변 사람하고 정말 원수 박박하고 스트레스 만땅해서 고도원 이사장님한테 와서 명상치유를 받고 있는데 속은 부글부글 하루가 안 내려가고 있고 힐링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힐링의 근본은 처음 출고 당시로 리세팅하는 겁니다. 미움도 다툼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해할 것이 있다면 화해하세요. 용서할 거 있다면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지 않으면 비워지지 않습니다. 비워야 채우잖아요. 그래서 비차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대체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다면 화해와 용서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화해와 용서가 거저 될까요? 나는 오늘부터 화해할 거야. 나는 오늘부터 용서할 거야. 안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했죠. 성경에 처음 나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정말 녹색적인 이 식물 속에 천연의약품 상자를 뒀다고 한다면 그분이 둔 사랑은 조건의 사랑이 아닐 겁니다.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식물을 줬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 없어요. 공짜로 받아먹었고 염치도 없는 우리 인간에게 식물은 계속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을 닮아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힐은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가슴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을 만든 창조한 조물주가 있다면 조물주의 사랑은 무슨 색깔일까? 단연 녹색이죠. 창조주의 사랑은 녹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강, 정렬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녹색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마무리 짓는데 이 시간 이후로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거나 식물을 볼 때 인사하시고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준다. 명상을 통해서 비운 것이 있다면 가득 다시 채우는 것은 사랑뿐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진정한 힐링이 무엇인지 건강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